남편의 제대 직후 나는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숙소에서 아이들과 반나절 정도 놀아주는 거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함께 TV를 보고 수다도 떨며 쉬다 오곤 했다. 보육원에는 영아기에 유기된 아이뿐 아니라 가정에서 크다 온 아이도 많았다. 지금도 가정에서 자라다 맡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못 보던 두 여자아이가 보였다. 둘은 자매라고 했다. 부모가 이혼하며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려 해서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보육원으로 온 거였다. 동생은 유치원생, 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다. 둘 다 얼굴이 하얗고 작고 예뻤다. 자매 중 동생이 두 눈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언니, 여기 왜 왔어요? 당시 20대인 내가 언니로 보였나 보다. 나는 너희랑 놀려고 왔어. 그러자 아이가 새침하게 말했다. 우리는 며칠 있으면 집에 갈 건데. 아이의 말은 우리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달라요.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라는 외침처럼 들렸다. 그래, 그렇구나. 나는 아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것도 알았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1개월, 3개월, 1년이 흘러도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던 자매는 보육원에 있었다. 그러는 사이 자매의 분위기는 나머지 아이들과 비슷해져 갔다. 아니, 그보다 더 어두워졌다. 귀티가 난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집 아이를 표현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두 자매를 보면서 그 슬픈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귀티가 난다는 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1대1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을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바로 귀티였다. 몇 개월이 지나자 자매의 얼굴에 귀티가 사라지고 말았다. 희망을 포기한 아이가 심한 절망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하고 무기력해지다가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체념 증후군이란 질병이 있다. 아픔과 실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이 병은 아파도 아프다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 못하며 설령 말한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 발현된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는 매일 아침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해질 무렵 실망의 눈물을 삼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엄마가 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배운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렸을 아이들. 원장님 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혹시 엄마인가 기대하고 자동차가 보육원 앞에 멈춰서면 아빠가 온 걸까? 마음 졸였을 아이들. 밤마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눈물 흘렸을. 그러다 어느 순간 소망을 스스로 단념했을 아이들. 가슴이 먹먹해진다. 가정에서 자라다 맡겨진 퇴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매일 한결같이 부모를 기다렸다고 한다. 올 거야, 온다고 했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다 사춘기쯤 되면 기다림에 애타는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뀐단다. 뭐야, 안 오네, 안 오는 거네. 내가 만났던 어린 두 자매는 지금쯤 30대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퇴소한 후에라도 가족을 만났을지 궁금하다. 아무쪼록 두 자매가 사랑받는 아내, 행복한 엄마가 되어 있기를 기도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 3,756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다.
그중 1,467명은 가정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2,289명은 전국 보육원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는 국가 통계에 잡히는 숫자이므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더하면 실제 요보호 아동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짐작된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가 보육원에 새로 입소하여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육사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하겠지만 아무리 살뜰히 돌본다 한들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형편이 어렵거나 부족한 부모라 해도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이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를 지켜낸다면 좋을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다.